제가 참석했던 마지막 국무회의 때는 저를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표정이 아직도 굉장히 제 머리에 남고 어느 분한테 뭐 욕설할 때 저런 표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뜩했죠. 첫 번째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뭐 분노의 찬소리로 그렇게 저를 입틀막을 해가지고 제가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말하자면 저는 눈에 가신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 뭐 화제가 되고 굉장히 좀 유명해진 영상 하나가 최민희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하고 네. 당시 그 이진숙 위원장님이 이때 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이실 예. 때 백지연 씨가 맞습니다. 백지연 씨. 진행하는 토론회에서 맞수 토론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요 내용으로 토론을 하셨던 저런 네. 토론이 있었는데 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나죠. 네. 네. 저 때부터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하면 이진숙 위원장님을 괴롭히려고 계속 저렇게 그랬는데 결국 게임은 안 됐습니다. 게임은 안 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뭐 조금 뭐 편을 들려고 했는지 몰라도 경찰이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님 체포한 거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순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좀 창피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체포적부심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경찰을 이렇게 조금 신란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위원장님 쪽으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좀 교묘하게 얘기를 빠져나간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의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대전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아마 제가 유성에서 충실히 조사받은 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근데 이게 경찰 차원에서 과연 끝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타임라인 약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최근에 보니까 여러 매체들에서 많이 나오던데 8월 5일에 신정훈 민주당 소속 맞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아니 뭐 필요하다면 이라는 거 단서를 붙였지만 뭐 필요하다면 혐의가 입증됐다면 구속 수사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전 정말 충격받은 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금 직무대행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없는 상태니까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라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나중에는 그 경찰이 밝히는 게 의례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쪼이고 그 고문당하듯이 동물농장에 나가듯이 그렇게 해도 의례적으로는 답변 안 하거든요. 신경 써서 답변하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또 이 유재성이라는 사람이 국수본 형사국장 출신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국장 출신입니다. 얼마나 국수본에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8월 5일 그렇게 지시하겠다고 하고 신속 수사 지시하겠다고 하고 8월 10일 일주일 뒤부터 출석 요구서가 마구 날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 이루어졌을까?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저는 뭐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알았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신청만 지금 3번째 된 건데 조홍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었는데 웬만한 정부 부처의 국장 가장급에 대한 뭐 체포라든가 무슨 소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정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다 국정상황실장으로 다 보고가 온다. 근데 현직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2번이나 신청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발부가 됐다면 대통령실로 보고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 청구가 되고 두 번 기각이 되고 마지막에는 청구되고 또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잡아넣으려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8월 5일에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그 말이 있고 이제 출석 요구서가 오고 그다음에 그 전후로 해서 아마 7말 8초 이렇게 될 텐데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 브리핑했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니 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은 뭐 그만두시죠.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게 참 그런 아픈 순간에 생각이 나는 인물이 그분이라는 건 참 저한테는 비극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사실상 그 마지막 만남을 끝으로 제가 국무회의에서 쫓겨났죠. 근데 제가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굉장히 저한테 명예훼손적인 발언입니다. 준비해 온 발언을 뭐 쏟아놓고 마치 뭐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월 23일 직무 복귀되고 난 다음에 4월에 이제 그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이후에는 1인 체제가 됐단 말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데일리로 일어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만 중요한 거 심의 의결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언론에 났습니다만 구글하고 애플에 680억 원 뭐 과징금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2023년에 제어가 재승인도 아직까지 심의 의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 복귀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임위원회를 그 5명으로 좀 복구를 해야 되겠다. 복구하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대통령 몫은 해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참 저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국무회의 때 뭐 관련 업무 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나왔을 때 상임위원 좀 임명을 해주시라. 대통령 목 한 명만 해도 2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목만 지명을 해도 2인 체제가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제가 무슨 준비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마구 제기를 하고 특히 제가 참석했던 마지막 국무회의 때는 뭐 저를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표정이 아직도 굉장히 제 머리에 남고 뭐 어느 분한테 뭐 욕설할 때 저런 표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섬뜩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주 뭐 분노의 찬소리로 그렇게 저를 입틀막을 해가지고 제가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말하자면 저는 눈에 가신 거죠. 눈에 가시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도 눈에 가시지. 또 민주당 쪽에서도 당에서도 보면은 제가 물러나면 제가 한 명밖에 없는데 물러나면 얼마나 일이 쉬워지겠습니까? 민주당 목 3명, 국민의힘 목 2명 해가지고 아주 그들의 입장에서 순탄하게 업무가 흘러갔겠죠.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히 큰 방해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말을 한 어록이지만 정말 제가 참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는 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이게 전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를 어떻게든지 잘라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범주. 기관까지 없애면서
17년 된 기관까지 없애면서 저를 뽑아낸 거.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 아니고요. 저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대법관을 증원한다던가 아니면 국회 관리에 의해서 뭐 국회의장을 뭐 다수당에서 하게 되면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다든가 그 모든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2 아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여당 의원들이나 특히 최민희 위원장이나 위원장님에 대한 막말 그리고 인신 모욕성 발언 등이 회의 있을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인신 모욕성 발언들 그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도 많았었는데 혹시 뭐 방송이라든가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비공개적이나 이런 것 중에서 좀 모욕적이라든가 굉장히 속상하시거나 비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네. 아니 뭐 뇌구조는 뭐 유명한 이야기고요. 뇌구조 뭐 그 헛짓거리 그리고 뭐 이미 프레임화가 돼서 이제 뭐 저도 참 입에 올리는 그 빵진숙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제가 그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뭐가 조금 찜찜한 게 있다거나 제가 어두운 무슨 뭐 행위를 했다거나 그랬으면 제가 부끄러워서 부끄럽든지 아니면 들통날게 겁이 나서 물러났을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요? 오히려 물러나게 되면 그 인정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프레이밍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자치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빵숙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의심도 했어요. 이거를 제가 직원들한테 고마운 분들한테 이제 선물용으로 샀다는 거를 알면서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공격하기 아주 좋죠. 빵숙이로 부르기가 좋잖아요. 빵숙이, 빵순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좀 저급하게 만들고 파렴치하게 만들고 그런 효과만 있으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제가 참 한 사람의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진숙을 잡기 위해서 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는데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소 고발 그렇게 많은 모욕적인 언사를 했나 보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쓰러질 수는 없죠. 전현희 의원이 지금 본인 계속 하는 얘기가 본인하고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불쾌할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유 차장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이 보면은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해요. 네. 여기에는 제가 이 단계에서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이 또 관심이 있는 게 위원장님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좀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정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저의 최대 관심은 가처분과 그 헌법 소원입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승리한 기록은 있잖아요. 네,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우리 편을 그래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 취임 사흘째 탄핵을 시켰으니까 도대체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추천을 안 하고 있느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유명한 의혹들도 나왔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헌법 정신이 살아 있다면 저의 그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대한민국 정상화에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실 걸로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좀 보시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뭐 참 100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회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두 개의 단어가 노동자, 농민입니다. 노동자, 농민. 노동자를 위한 법, 노란봉투법 통과됐죠. 그 다음에 농민을 위한 법, 양곡법 통과됐죠. 그리고 더센 상법도 그 더센 상법. 그런데 재벌이나 기업이나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업적인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더센 상법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중대재해 처벌법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 여성분이 저한테 제 손을 잡으면서 고생하셨다고 진짜 거의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놈들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20만 원 안 받아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지금 저는 그 20만 원이니 15만 원이 이런 그 소위 소비 쿠폰을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잖아요. 그 배급제잖아요. 일종의 배급제지 않습니까? 배급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 일 안 해도 뭐 받는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제가 정확하게는 수치로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자꾸 이렇게 나눠주고 청년 무슨 급여 청년 도움 지원 이렇게 되면은 굳이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수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외교 쪽 한번 봅시다. 외교 보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그 반중 시위하는 사람들은 깽판 하는 거고 깽판도 EXX처럼 참고로 비속어입니다. 네. 그 비속어는 아무도 문제 안 삼더라고요. EXS 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사적으로 한 발언이었고 깽판 이거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언론은 전혀 문제 안 삼더라고요. 안 삼더라. 예. 외교는 보면은 지금 우리 반미 친중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보면은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CBM 대륙을 넘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세 나라고 북한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그다음에 외교, 안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매일매일 뉴노멀이 생기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2가 계속 진행이 되고 오늘 10 정도 강도의 이상한 법이 생겼는데 내일 10이 생기고 그 다음 날 13 생기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가지고 이게 법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전체 대한민국 그림을 좀 봐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유지되는데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근데 진짜 추석 연휴 때 진짜 가장 핫하셨고 가장 고생이 많으셨는데 근데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전화도 맨 처음에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는 유성경찰서에 압수당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화가 꺼져 있어가지고 계속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다행히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되면서 그래서 나오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또 직접 뵐 수 있어서 정말 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님 또
가시는 길에 저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